안녕하세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은 나스닥이 조정 없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조정의 가능성이 없는지 계속 상승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나스닥의 추가 조정 가능성이나 매수 가능 여부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대급 상반기다 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나스닥이 계속해서 횡보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에 큰 조정이 나오지 않고 PC 물가지수가 둔화되면서 나스닥이 금요일에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40년 만에 최고의 상반기를 보냈고 연초 대비 약 32%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제가 작년 말과 올해 초부터 나스닥이 바닥권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떨어지더라도 여기가 바닥이다, 모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구간부터 약 30%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큰 상승들이 나온 적이 많이 없었는데 저를 믿고 또 잘 따라와주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마 올해는 그래도 수익을 많이 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슈로 넘어가서 PC 지수가 둔화되면서 상승했다. 이게 나스닥이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물가 관련해서 좋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나스닥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나스닥이 이대로 계속 상승을 하나? 자, 얼마 전 이번 주 초반만 하더라도 파월이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아직까지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는다. 연내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의 상승이 더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나스닥의 조정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이제 조정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다시 반등을 하면서 나스닥 정말로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하나, 또 지지를 했던 구간도 21선에서 지지를 하면서 굉장히 다시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러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지수가 둔화되면서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 더 호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이 한두 번 정도 더 남았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 미국의 주요 투자 은행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AI 열풍이 제2의 닷컴 버블을 부를 수 있다. 앞으로 AI 버블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만큼 이런 부분들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IT 거품 붕괴 이후 나스닥인데 지금 이 나스닥의 상황과 차트가 지금 현재 이 나스닥의 차트와 매우 유사하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AI 버블이 나올 수 있다. 자,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하고 또 앞서서 보시면 이라크 전 반발이 있었는데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가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면서 실리콘밸리 뱅크나 중소형 은행주들이 금융위기가 있었고 또 지금 최근에는 엔비디아나 애플 이런 AI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부분들도 있고 하락폭이 더 적거나 이런 여러 가지 수치들의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차트와 이런 이슈들이 닷컴 버블 이후와 약간의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상승장 이후 급격한 하락장이 오면서 약 40% 가까이 바닥권까지 빠졌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이 상승 랠리가 저는 계속해서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닷컴 버블 때를 보면 여기서 대폭락이 나오긴 했지만 이 전 저점 구간에서는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매수 시점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제가 올해 초, 작년 말부터는 바닥권이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 구간에서 모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여기서 대폭락이 나오더라도 대응하는 것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자, 하지만 지금 매수를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봉상 20주선과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져 있고 RSI 지수도 70을 살짝 넘겼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한두 번 정도 나올 수 있긴 하지만 분명히 조정의 가능성, 20주선까지의 조정 가능성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주가지수 파월 증언을 앞두고 랠리를 중단하였다. 이게 월요일까지만 해도 이슈였는데 파월의 발언을 소화하면서 바로 상승했다. 자, 떨어지게 되었을 때 언제든지 파월의 금리 재인상 발언이 나스닥에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식의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슈들도 항상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확실히 안정화되고 다시 새로운 매수 시점은 언제인가? 자, 7월 27일에 새로운 금리 인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저금리 인상에서도 다시 금리를 더 올리지 않거나 또는 인하가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대폭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대폭락이 나오지 않더라도 단기적인 조정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금리 인상이 확실하게 멈추고 파월의 발언들이 확실하게 소화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매수는 못하냐? 상승을 안 하느냐? 그런 관점을 떠나서 상승은 할 수 있지만 지금 매수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계속해서 바닥이 나왔다. 좋은 매수 시점이 될 수 있다. 했던 구간들에서 매수를 하셨던 물량은 홀딩이 가능하지만 지금 신규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어렵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조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강조드리고 나스닥의 경우 결국에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매수를 했을 때 뭐 10년 동안 장기 보유를 하면 결국에 상승할 수 있긴 하지만 지금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화되거나 한번 조정이 나오고 나서 양봉이 나온 그 지점에 매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앞서서도 뭐 떨어져도 여기가 바닥이다. 은행발 경기 침체 있지만 지금은 기회다. 2023년 나스닥 투자 올해는 아마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장 중에서도 좋은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매수는 항상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신중하게 고민하고 매수하시는 거겠지만 한 3번 더 꼭 고민해보시고 그렇게 매수를 고민해보시고 난 이후에도 매수를 하셔야겠다라고 하시면 그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기 투자 이 장기 투자도 그냥 장기 투자 무조건 매수하고 기다리면 무조건 수익이다. 그랬으면 결국에 모두가 다 부자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그냥 매수하고 10년 동안 보유하는 것은 멘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 매수 시점을 잡는 것 자체도 그냥 장기 투자 그냥 모아가고 그냥 홀딩을 하는 그 방법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가 상승장이라고 생각을 할 때 여기서 하락할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리스크 관리들을 잘 해야 결국에는 돈이 계좌에서 불어나고 결국에는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경제적 은퇴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항상 이런 리스크 관리,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꼭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데 공부는 꼭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점들을 잘 잡는 이유는 경제학이나 또는 기술적 분석, 이 차트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런 이슈들, 호재, 뉴스, 회사의 가치 모두 중요하지만 시점을 잡는 데만큼에 있어서는 이 기술적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두 가지 모두를 활용했을 때 이 수익이 극대화되고 멘탈적으로나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멤버십에 제가 알고 있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모든 것과 투자에 필요한 경제학 등을 다루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리스크 관리를 우선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크게 막 10억까지 돈을 불려놨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50%가 되면 5억을 날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는 중요하고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을 때 덜 잃는 것이 저는 이 주식 투자에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위험하고 매수 시점은 이미 다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상승할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은 리스크 관리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매수를 하셨던 물량들은 편하게 홀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안 오른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추가 조정이나 하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 신규 매수는 한 번 더 꼭 고민해보고 그 이후에 매수를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실 수도 있고 뭐 좋아하실 수도 있고 제가 작년 말 올해 초에 뭐 앞으로 행보장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릴 때는 뭐 폭락할 거다 이러면서 욕을 먹었는데 또 최근에는 이런 조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니까 뭔 조정이냐 이러면서 또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라는 직업이 참 어려운 것 같고 어디까지나 제 이야기도 다 100%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나 투자하시는데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